안녕하세요. 소머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초밥집에 가면 이렇게 회만 먹고 밥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접시당 받는 회전 초밥집이라면야 자기 돈 내고 먹는 곳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무한 리필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진상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몇몇 사람들은 돈 내고 먹는데 뭔 상관이냐며 오지랖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제 2011년 한 교민이 운영하는 양껏 먹고 $28 초밥집에서 한 미국인 손님이 본인은 당뇨병이 있다며 회만 집어먹다가 제지를 당하자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소송을 걸어버린 사건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르는 진상들을 8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지맘대로 리모델링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아예 천장을 뚫어서 2개 층을 합친 아파트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소음이 났던 것은 물론이고 입주자들 주차장에 공사 자재를 무단으로 적치까지 했으며 공사업체가 주민들 주차장을 오래오래 무단으로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위층의 주민은 결국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사를 가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집을 2개 사서 벽이나 바닥을 뚫는 건 당연히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작년 5월 개드립엔 아파트 셀프 인테리어 갭삽 민폐임이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같은 아파트 동에 누가 이사 온 지 4달이 되어가는데 인테리어 업자랑 싸우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퇴근 시간과 주말에 셀프 인테리어 한다고 엘베를 독점하고 퇴근 후에 새벽 1시까지 인테리어 하느라 층간소음을 유발하며 짐 옮긴다고 엘베에 거적대기 같은 걸 깔아두고는 안 치우고 계속 쓴다고 하고 항의를 했더니 지금 자제하는 거라며 더 심하게 할 수 있다고 외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공동주택 처음 살아서 층간소음 잘 모른다고 하여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에서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한다고도 했는데 잘 진행됐을지 궁금하네요. 루리앱엔 오늘 엄마 아빠 인테리어 일 가신 곳 진짜 개진상 만났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빈집에 방 3개만 도배하는 거라고 해서 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거실 도배하는데 천장에 전등 안 떼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방만 한다고 들었다고 하니 본인은 거실까지 하기로 했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가게 사장까지 통화하여 결국 인테리어 사장님이 자재값은 추가로 더 안 받을 테니 이분들 인건비로 28만원만 더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며 집도 원상복구 안 시키면 경찰 부른다고 진상짓을 했고 결국 인테리어 사장님이 일단 거실까지 해주라고 하며 본인이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여 다 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는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청소업체 불러야 한다며 평당 18,000원이니 그 비용 빼고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가셔서 다시 청소하시고 그 집주인한테 확인받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집주인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공짜로 거실까지 도배하려고 빌드업 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조금 안타깝다 싶은 진상 케이스도 있는데요. 올해 3월엔 춘천의 한 아파트 꼭대기층 세대가 옥상을 테라스처럼 쓰겠다며 출입구 공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갑자기 굉음이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옥상에 벽을 뚫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해당 벽은 내력벽이기에 함부로 공사하면 안 되고 공사를 하더라도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아파트 외벽을 뚫는 공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꼭대기층 주민은 옥상 테라스 사용을 위해 높은 평당가를 지불했다며 옥상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나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서한 이다음 아파트로 재건축 조합 아파트인데 분양 공고에는 펜트하우스 층이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층보다 4,500만원 정도를 더 내고 펜트하우스층 분양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 검사를 하러 갔을 때 테라스 문이 없어서 시공사에
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입주 거부를 한 후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1년 정도가 지나서 시청으로부터 사용 검사를 완료했으며 조합원의 요청을 반영하기 어려우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후에 수선 절차를 이행하고 재반 비용은 서한건설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건설사가 잘못은 인정했지만 내력벽을 뚫어서 출입문을 만드는 데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조합 아파트 분양자인 세대주에게 출입문을 만들라고 시킨 듯한 뉘앙스였고, 이런 공사를 결국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입주자 측 주장이 사실이면 정말 짜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모차 3년 동안 세탁소에 맡긴 손님입니다. 2021년 한 맘카페엔 세탁소 이름을 밝히며 본인이 맡긴 물건을 당근에 팔았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유모차와 카시트를 세탁소에 맡기고 3년 정도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한테 전화가 몇 번 오고 몇 번 찾으러 갔을 때 세탁물 수거 중이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못 찾았었는데, 유모차는 120 정도 주고 사고 카시트는 40만원 주고 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탁소에 전화를 했더니 맡긴 지 6개월이 지나서 폐기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당근을 찾아보니 유모차와 카시트를 판 흔적이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세탁 완성 예정일로부터 다음날을 포함한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세탁업자의 보관 의무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구입 가격 20만원 이상의 세탁물인 경우 세탁 요금 및 보관료 등의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 가격 곱하기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상의 배상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는 동일한 통지 절차를 거친 후 이미 처분할 수 있다는 약관도 있다고 하네요. 첫째 때 쓰고 세탁 맡기고 둘째 낳고 찾으러 간 것 같다는 추측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모차와 카시트를 보관만 하여도 꽤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고객은 진상이라고 욕을 먹었는데, 그걸 당근에 판매한 세탁소 사장님도 선 넘었다와 아니다로 많은 키보드 배틀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남의 택배 뜯어서 립스틱 바른 여직원입니다. 2019년 우때에는 친구가 나를 이렇게라도 망신 주고 싶었나 보다 라며 친구가 포토샵 부탁해서 들어줬는데 그 대가로 틴트를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받는 분으로 남친 급구라는 이름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가 이미 뜯어져 있었다는데요. 직원 중 한 명이 잘못 온 줄 알고 뜯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가 지나 또 글이 올라오는데요. 이미 립스틱에 가생이가 찍혀 있듯이 부서져 있었고 뜯어봤다는 직원한테 혹시 제품 내용물까지 뜯어봤어요? 라고 했는데 뚜껑 따고 한번 돌려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반송까지 했는데 쇼핑몰에선 피부에 직접 테스트한 흔적이 나왔다며 교환은 어렵다고 했다는데요. 결국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립스틱 달라봤냐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입술엔 안 바르고 살에 스치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화와서 얼마냐고 반말을 하여 서로 쌍욕하고 난리가 났다는데요. 거기에 남의 택배를 무단으로 열어보면 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링크와 함께 법대로 하자는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얼마 후 바로 후기 글이 올라옵니다. 가해자는 통화가 끝나고 먼저 계좌번호 주세요 라고 하더니 나중엔 본인 잘못이라고 하고는 그래도 정말 바른 적이 없다고 하며 제품명을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는데요. 글쓴이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이미 사과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장을 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본인이 언제 보상 못하겠다고 끝까지 발뺌했냐며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팀장님이 계속 일을 키우는 것 같다며 팀장님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이건 또 뭔 소리냐며 몇 번이나 사과의 기회를 줬지만 계속 거짓말로 넘어가지 않았었냐며 끝까지 발라본 적이 없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살짝 스쳤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런 변명에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냐며 그렇게 말 안 하셔도 하려고 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뚜껑 열다가 손이 스친 것일 거라며 본인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요. 글쓴이에게 사과하는 것도 만나서 제대로 하고 싶다며 내일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후로의 후기글은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여성 커뮤니티에는 생일 선물인 줄 알고 택배를 잘못 가져간 아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저번 주 일요일에 제 생일이라서 큰 이모에게 오는 제 생일 선물인 줄 알고 1402호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뜯어버렸습니다. 제 나이 13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멍청해서 그런 짓을 했나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필 사과문을 사과와 함께 줬다고 합니다. 글쓴이 역시 13살 아이에게 우선 축하하며 저도 저의 생일이라면 너무 기대되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는 자필 답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13살짜리 아이도 할 줄 아는 사과를 왜 어른이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